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다자회의 석상이 아닌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첫 단독회의. 오늘 첫 번째 앵커이픽에서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열수 실장님. 네. 자,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처음으로 열리는 단독회의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3국 협력의 역사는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1994년 이후에 지금까지 12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항상 다자회의의 틀 속에서 그렇죠. 잠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G20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나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다자회의 틀 속에서 시간을 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롯이 3국만 만나가지고 단독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어디서 회의를 하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캠프 데이비드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긴 하지만 한 백악관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일이 앞으로 이제 협력을 하는데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일 또는 뭐 한미 또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이 등락이 많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한미일 정상회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돼 왔는데 이번에 아마 이런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나 정신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되면 아마 한미일 회담이 다양한 청위에서 아마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18일을 전후해서 네. 18일 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기호 교수님. 자,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캠프 데이비드. 이 캠프 데이비드를 이전에 방문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골프카트를 타면서 활짝 웃는 모습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 한미일 3국 정상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어떻게 좀 상징적인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일 간의 가장 어떤 상호 간의 케미 아주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이고 네. 상호 신뢰가 일단 정상 간에 지금 쌓인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아주 편하게 또 적어도 그것이 가족 별장이고 대통령 개인 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친구들을 초청했다. 더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워싱턴에서 보는 것처럼 좀 딱딱한 어떤 그런 넥타이를 메고 어떤 정장을 하면서 심각한 회의를 하는 협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넥타이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습속을 거닐면서 아주 상호 간에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 자체가 갖는 의미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장면들도 많이 여기서 연출이 됐잖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제 세계사를 흔들 만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3년인데요. 당시 이제 영국의 처칠 총리가 있었고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미국이 유럽에 있어서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전략, 미국의 개입, 그 다음에 전후 구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1956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그 당시에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만나가지고 미소 간의 지나친 냉전으로 상호 간에 너무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기 때문에 네. 이걸 안 하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설이하면 같이 이제 미국의 서부국도 봤다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메나임 베긴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하고 역시 이스라엘 간의 심각한 이런 그 대립과 심지어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당시 사다트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미국의 이 대통령이 양자간을 화해시킨 겁니다. 무려 12일간 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계속 회담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을 만들어냈고 이걸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식성이 높은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던 이 캠프 데이비드. 자,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또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열수 선생님, 지금 네.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이렇게 두 건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단은 나왔어요. 네네. 원칙과 정신 이게 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지 아마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두 개의 문서가 나왔는데 잘 기억하시면 하나는 워싱턴 선언이고 맞아요. 하나는 공동 성명이거든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두 개의 문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문서가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는 아니구나.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정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소위 말하는 공동성명에 앞으로 이 한미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행해 나갈 건가 이행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원칙에는 뭐가 담길 거냐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는 주로 한반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전체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네. 두 번째 원칙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뭐 테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을 거고 보건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성 문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네네. 이거 힘에 의한 질서의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은 법치주의를 이렇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 그걸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를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스럽게 꾸려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력을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는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면은 정신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하는 거잖아요. 네. 정신에는 일종의 이제 그 공동 성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공동 성명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 평화와 번영, 지역 평화와 번영 이걸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네. 우리는 어떤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건가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체에는 정상끼리의 만남의 협의체, 네. 국가안보보좌관끼리의 만남의 협의체, 외교부 장관의 협의체, 국방부 장관의 협의체 4개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으로 봐서도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확장 억제와 관련된 겁니다. 확장 억제를 어떻게 더 이제 잘해 나갈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로 경제 안보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 협력과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자.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이 원하지 않는 국가에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그거 하는 것이 이 공급망 안전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한미일의 젊은 청년들 어떻게 인적 교류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차례대로 몇 개 당겨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틀 속에 앞으로 이행 방안들이 그 속에 나올 거다.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김열수 실장님이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2건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그런 문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요. 바로 자, 바꿔주시죠.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자, 여기는 공동의 비전, 3국의 공동의 비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2건의 문건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 양규호 교수님. 자, 이 2건의 문건에 더해서요. 대통령실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나의 문건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건에는 뭐가 담길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확장 억제거든요. 네. 그리고 한반도 위기 시에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북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CG 말하자면 지금 한미 간에 만들어진 NCG 이런 핵 협의체에 대해서 일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지금 뭐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는 핵을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네. 또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일종의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는 악사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들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라든지 또는 자칫했다가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도발할 수도 있는 굉장히 화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서 3국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나라가 정상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별로는 어떠한 이익들을 조금 저는 역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크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맹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쿼드라면 이제 4자 해보체인데요. 거기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있는데 그렇죠. 인도는 친중적이고 친러적입니다. 중국과는 이제 무역 관계가 굉장히 많고 항상 친러적인 국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또는 이제 오커스라고 있어가지고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있는데 그건 2030년 대학 겨우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핵잠수함을 호주에다가 이거 주는 겁니다. 네네. 이걸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우선 당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 대만 사태에 대해서 이런 그 주한 주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가장 강고한 한미일 연합체 이런 그 한미일 준동맹 내지는 동맹 관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이고 이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로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본은 이제 역시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오염수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본이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물론 이제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그 한미일 공동의 공관 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중국과 북한이 도발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화나게 하거나 특히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한중 간의 이런 무역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과연 의제로 다뤄질까라고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거든요. 보면 백악관에서는 3국 모두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양잠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방류 문제를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 거라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선 당장 지금 8월 말쯤에 일본 측이 방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색이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미국도 그냥 원칙을 지키는 정도입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단은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단지 일본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방류 이전에 윤 대통령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시점을 건너가지고 8월 말, 빠르면 8월 말입니다. 벌써 다 다음 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류가 시작될 경우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아마 형식적인 절차로서 이 방류의 필요성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방류가 개시될 경우에 국내 반발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한미일 간의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협력 그런 구도가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현수 실장님,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 또 한 가지 선을 그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삼국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안보 협력체하고 동맹하고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선 동맹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한미 동맹, 네. 그다음 미일 동맹, 그다음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이제 동맹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해운국이요,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이제 부담되어지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적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보 협력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미일의 관계는 안보 협력체를 넘어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는 뭐 한미 동맹은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한일 동맹까지 뭐 이어져서 이 군사적으로 일본과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질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거기서 이제 선을 긋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전혀 이제 한국도 그 일본하고의 동맹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동맹이 고려되려면 몇십 년은 더 지나가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국민의 정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일 3국이 정상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면 신기가 불편할 나라가 두 군데 보이거든요. 중국과 이제 북한일 것 같은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어제 밝혔어요.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기간 또는 이후에 전후로 ICBM이나 뭐 이런 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미일의 연합연습도 더 강화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월 18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있게 되는 게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북한이 아마 ICBM 도발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은 또 중국이에요, 양기호 교수님.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미일 3국이 만났는데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이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압박하고 대만도 압박하는 대만 사태에 대해서도 강고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야, 정말 이번 정상회의 정말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3국 정상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들을 좀 도출을 해내면 아우 정말 이번 정상회의 정말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김현수 교수님. 예, 캠프 데이비드 원칙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만 제대로 도출이 돼도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등락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지속성과 예측성을 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 저는 한미일 간에 이게 이제 매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네. 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지 저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 편 들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만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든지 네네. 한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일체 한국 측이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해서는 안 될 걸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한미일 3국의 첫 단독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자,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동석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 시작하겠습니다.